자, 오늘 함께해 주실 금사빠 팀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 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 주는 아빠 윤서영입니다. 네, 김세윤 전문가, 윤세윤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2788님께서 지난번에 두 분이 소개해 주신 펫보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강아지 펫보험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는 보험회사들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어느 회사의 펫보험이 가장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펫보험에 관련된 질문하고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보험 회사와 상품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죠. 저희 PD 잡혀갑니다. 그렇죠. 근데 펫보험 특집에서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격과 팁은 좀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 방송만으로 어느 상품이 제일 좋구나 이런 걸 좀 찾기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질문해주신 청취자님은 아마 이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펫보험 뭐 가입 설계 저도 받아보고 뭐 설계사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만 좀 부각하고 단점은 이제 좀 줄여서 말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A보험 만나면 A보험이 좋은 것 같고 B보험 만나면 B보험이 좋을 것 같고 맞아. 이렇게밖에는 좀 혼동스러운 상황만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 아프면 열심히 책 보고 뭐 공부해가지고 내 병을 치료하지는 않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듯이요. 저희 돈키호테의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전문의시군요. 네. 그렇죠. 두 분께 도움 요청을 하시면 찾아봐 주시겠다. 일단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송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단은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908님께서 예전에 가입한 저축보험이 만기가 돼서 작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된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저축보험은 10년 넘으면 비과세다라는 말만 믿고 비과세와 목돈 마련으로 가입을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올까요? 조금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금융종합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종합과세는 개인별로 1년에 이자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일단 1908님인가요? 네네. 1908님은 저축보험을 좀 크게 가입해서 이걸 해지했을 때 그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으셨거나 아니면 이 해지를 한 시기에 그 같은 해에 다른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 과세 대상이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해에 2천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시는데 이게 단순히 세금을 얼마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초과분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 납입액이 큰 금융상품은 해지할 때 이자소득 내가 연간 2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자가 넘어갈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입 시기부터 상품을 쪼개서 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2천만 원 미만에서 해지를 해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발생시키고 이런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데 두 분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세요? 네,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저축보험 자체는 비과세이지만 다른 것과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자소득 자체가 큰 그런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쪼개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금사빠 전문가님들이었고요. 그러면 금요일에 재무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재무고민상담소의 주제는 중년의 보험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 중에서는 저희처럼 중년의 나이인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중년의 보험 점검이 왜 중요한지는 이어지는 상담 사례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내 보험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하면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중년 즈음이 되고 나면 건강을 자신하는 게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진짜 건강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와. 그러니까 그런 연락들을 받다 보면
나도 이거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보험을 제대로 되돌아본 적이 없던 분들도 한 번쯤 내가 아플 때 보험 이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보험 보장 잘 돼 있는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중년의 보험, 중년기를 가리키는 연령은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중년기를 한 40에서 60세 사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40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한 보험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40대 분들 중에서 뭐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는 분들이 꽤 많죠. 실제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 운동하세요, 술 줄이세요 등등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나이고 맞아. 또 사실 제일 바쁜 나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40, 50대는 바쁘게 일하다가 훌쩍 지나가는데 이러다 보면 이런저런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이 누적돼서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보험 뭐 신경도 잘 안 쓰다가 중년이 되면서 몸에 하나둘 신호가 오면 그때서야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이대 분들, 즉 40에서 60세 사이 분들이 생각보다 보험을 잘못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와 남편 혹은 부인을 위해서라도 중년 보험 점검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아플 때 제대로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지만 생각해보면 의료비가 부담될 때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가족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라는 것도 플러스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보험을 잘 가입해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입니다. 예, 꼭 나만 좋자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죠. 사실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그냥 받으면 되지만 가족들은 간호에 병원비 걱정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부부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남편이나 부인에게 그 짐이 고스란히 오고 부모가 아프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잘 가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잘 가입을 해놨는지 꼭 체크를 해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걸 좀 체크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중년의 보험 핵심 키워드 5가지. 바로 의료실비,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보험 만기입니다. 어머, 우리 보기를 순서대로 쭉 읽어주시네요. 자, 의료실비 그리고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만기 이렇게 5가지를 좀 짚어봐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러면 의료실비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면 의료실비는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제로 손해를 봤던 그 금액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그런 보험이잖아요. 진료비의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도 여러 번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의료 실비로 병원의 진료비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는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료 실비 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사실 실비 보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질병도 있는데요. 네. 바로 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입니다. 이걸 묶어서 3대 진단이라고도 하죠. 네, 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치료를 시작해서 수술하고 퇴원하고 치료 끝 이게 아니죠. 암이나 혈관 질환은 대부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예전처럼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진료비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가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이 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잘 가입해놨는지를 꼭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죠. 이걸 잘 가입했는지 확인해봐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네, 암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네. 암은 좀 쉽습니다. 우선 여성들이 가장 염려하는 유방암, 자궁암을 따로 빼놓거나 조금 주겠다고 적혀 있는 건 아닌지 이것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 암을 따로 괄호하고 적혀 있거나 아래 따로 분류를 해놨는지 보험증권을 보면 써 있어요. 따로 내 거가 분류되어 있다면 보통은 덜 주겠다는 소리지 더 주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더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따로 분류가 돼 있으면 일단 이건 잘못됐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증권을 피신 김에 혈관 진단비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 이거 잘 가입했다 하고 유지하시면 되고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해서 이건 좀 안 좋다. 보험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핵심만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보험증권 딱 펼쳤을 때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따로 분류가 돼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증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도 봐야죠. 보험 만기도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네, 보험은 만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나이 몇 살까지 보장을 받느냐 이건데요. 네. 앞에 저희가 실비, 암,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가입해라 짚어드렸는데 만기가 짧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예, 제 아무리 보장 범위를 좋게 진단금도 크게 잘 가입해놨다 한들 뭐 내 나이 70세, 뭐 길어야 80세에 보장이 딱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청취자님들 오늘 알려드린 핵심 키워드 의료실비,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만기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나이대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내 나이 이제 40대 넘었다 하시는 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보험증권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무서워지네요. 한번 펼쳐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알고 가입을 했다면이야 문제가 없습니다만 모르고 가입을 했다면 그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증권 미리 확인하고 내용을 다시 봐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우리 상담 사례도 오늘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례였나요? 네, 역시 눈치가 백단이시네요. 예, 40대 후반 중년 부부의 상담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개하기에 앞서서 청취자님들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에 얼마나 자신을 하고 계실지 좀 궁금해집니다. 나름대로 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네. 가입한 보험의 보장까지 자신한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40, 50대 나이가 되면 앞으로 일할 시간이 이제 뭐 한 10년, 15년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옛날에야 엄청나게 먼 일 같았던 것들. 예를 들면 의료비 걱정,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 걱정. 이게 먼 일이 아닌 게 되거든요. 당연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못한 건 없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나이대가 제법 많습니다. 어쨌든 청취자님 부부도 이제 40대 후반이라서 자신들의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러면 청취자님 보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가입이 되고 있었나요? 네, 지금 보험이 남편분은 총 4건인데 한 건은 이미 납입이 끝났고요. 나머지 3건만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납입을 하고 있는 보험은 운전자와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 1건, 그리고 통합종신보험 1건, 그리고 20년 갱신건강보험이 1건입니다. 다 합쳐서 남편분의 보험료가 53만 원이고요. 네, 부인은 총 3건으로 실비보험 1건, 통합종신보험 1건, 완납된 여성건강보험 1건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합쳐서 31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합쳐서 한 달 보험료가 84만 원 정도인데요. 워낙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이라서 최근 2년 정도 전에 부부가 통합종신보험을 새로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2년 전에 갑자기 확 많아진 것이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두 분 다 완납된 게 하나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고 계신 게 두 분 합쳐서 84만 원이면 너무 많이 내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나름 야심차게 2년 전에 보험을 새로 가입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완납된 보험들은 괜찮은 거였는지 또 새로 가입한 보험들은 보장이 괜찮은지 내용도 좀 살펴주세요. 네, 우선 부부 모두 완납된 보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완납된 보험은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좀 있었는데요. 장점은 지금 암진단금이 한 2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네.
예전 보험이니까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하던 보험이죠. 이 부분은 좋죠. 그렇죠. 갑상선암으로만 따지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보장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혈관 질환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보장 범위가 협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바로 지금 두 분 다 만기가 70세에 끝나는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네, 어쨌든 보험료는 납입이 끝난 보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렇게 만기가 짧다는 점과 혈관 질환이 뇌출혈 급성심경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2년 전에 통합종신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신 거긴 한데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별 의미가 없는 보험 이런 게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거기다 100만 원 가까이 납입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가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왜 또? 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딱 그 경우인데요. 네. 부부의 완납된 보험이 만기가 70세라 짧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좀 협소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나름 이걸 보완한다고 2년 전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건데 추가로 가입한 보험에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보장 범위를 똑같이 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혈관 질환의 보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보험만 그냥 새로 가입한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기존 보험이 70세 만기라서 짧았는데 추가로 보완한다고 가입한 보험은 또 특약 등일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보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만 더 키운 격이죠. 그렇죠. 지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협소한 보장들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너무 협소해서 문제였는데 새로 추가한 보험들도 똑같이 협소한 보장.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구나 갱신형이라는 거는 앞으로 보험료도 계속 올라갈 거고 계속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그러면은 새로 가입한 보험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나름대로 부족한 보장을 좀 해결하려고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긴 하셨는데 결국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해결을 못 하시고 보험만 하나 더 들었다고 볼 수가 좀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아무래도 내 보험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보험을 하나 둘 새로 가입했다고 하시는데요. 결국 부실한 내용은 그대로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본인들이 부실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냥 느낌인 건가? 내 느낌에 뭔가 보험이 부실해.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 근데 어디가 부실한지를 모르면서 드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참 맞습니다. 문제네요. 그러니까 부부의 보험을 좀 진단해 보자면 앞서 3부 시간에 중년의 보험 핵심 키워드 5가지 기억하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료실비, 암, 뇌혈관, 심혈관, 보험 만기였죠. 부부의 보험이 이 원칙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보면 뇌혈관, 심혈관이 아니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었으니까 이건 땡. 그리고 만기도 짧습니다. 더군다나 갱신형이라는 문제가 있죠. 한마디로 결국 쓸만한 거는 의료실비 이거 하나만 남는 거거든요. 나름 새로 이렇게 되게 고심해서 가입한 보험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보험을 무작정 하나 더 가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부족했던 그 보장의 문제나 부재가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걸 계속 중복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실수가 생기는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은 나름대로 새로 가입한 보험들이 지금 부부에게는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된 것 같다. 매달 나가는 돈들이 커졌으니까요. 이제라도 문제점을 아신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아시게 된 게 좀 다행이고요.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못된 걸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요. 그죠? 우선 기존에 완납한 부부의 건강보험은 이미 보장의 비용을 다 납입했고 또 암보장은 만기가 짧아서 그렇지 내용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품과 실비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2년 전에 가입한 통합종신보험은 20년 중에 이제 2년을 냈는데 앞으로 18년을 더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2년밖에 안 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2년 동안 낸 돈 너무 아깝네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런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두꺼비를 불러서 막아놓을 것도 아니고요. 그 남편의 20년 갱신 건강보험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20년 갱신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갱신형 상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딱 되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건 좀 위험하죠.
이것은 가입한 지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결론적으로 부부는 암 진단금을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그리고 혈관 질환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2천만 원에 수술비까지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요. 네. 당연히 비갱신형 100세 만기입니다. 그럼 결국 핵심 키워드인 의료실비,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만기에 모두 부합할 수 있는 보험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이대로만 유지를 하시면 되죠. 자, 기존에는 핵심 보장, 오늘 강조해 주신 5가지 조건들 중에서 의료실비 1개만 부합이 됐었는데, 자, 지금은 의료실비에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만기 보장 문제까지 이 5개 중에 5개 모두 보장 문제를 꽉꽉 채웠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네. 보장도 보장이지만 보험료 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보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부 보험료가 84만 원이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조정한 결과 46만 원에 해결이 가능했거든요. 거의 반타작이네요. 그렇죠. 한 3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이면서 부족한 보장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죠. 청취자님들도 본인들의 보험을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 후에 꼭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보장이 분명 협소했단 말이죠. 보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 5개 중에서 새끼손가락 다쳤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을 다쳤을 땐 보험 보장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5손가락 어디를 다치든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낮아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신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문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되느냐? 저희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좋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이거는 나쁘니까 빼세요. 이렇게 그냥 딱딱딱 정리만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또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를 내가 스스로 모르니까요. 내가 가진 게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고를 나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1006님께서 저는 워낙 몸이 튼튼해서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아까운 보험 중에 하나가 실비보험인데요. 나중에 나이 들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가입을 할까 싶긴 한데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미루고 싶은데 몇 살 정도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실비는 계속 갱신형밖에 없으니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병원은 잘 안 가니까 이게 적당히 올랐을 때 그때 가입해서 이 혜택을 누리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인드로 이걸 보험을 접근하면은 사실은 갱신형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갱신되기 전에 내가 가입해서. 보험의 혜택을 보고 그걸 해지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적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아플지 그리고 언제 큰 질병이 발생할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지금 40대 후반이라면 실비는 특히나 조그만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40대시면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0대시라면 지금은 서둘러서 가입을 하실 때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2348님께서 증권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증권에는 뇌혈관 1000, 뇌경색 1000 이렇게 있고요. 어떤 증권에는 뇌혈관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예, 당연히 뇌혈관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뇌혈관 2000으로 되어 있는 보험 증권의 상품이 훨씬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거고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전체 뇌혈관 환자의 절반 정도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아울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뇌 보장에 구멍을 만들어 둘 필요는 절대 없는 것이죠. 참고로 뇌졸중보다 뇌혈관이 보장이 2배 정도 넓다고 해서 보험료가 또 2배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뇌 보장 범위는 뇌혈관으로 해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뇌혈관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심해져서 다시 한번 뇌졸중을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진단비 한 번만 나오니까 1000 받고 이렇게 나중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뇌졸중이 있는 경우? 아닌 뇌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탔다가 뇌졸중 진단비는 안 탔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걸렸을 때 타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처음에 뇌졸중에 해당되는 거를 진단을 받으면 둘 다 합쳐서 2천만 원을 타니까 진단금은 한 번만 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네, 중년에 접어들면서 일은 더 바빠지고 여기저기 하나둘 아파오면서 보험 걱정 이때 시작될 텐데요. 의료 실비, 암, 뇌혈관, 심혈관, 보험 만기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점검을 하신다면 보험도 마음도 청년일 수 있습니다. 브라보. 자, 둘째, 부족한 보장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부족한 보장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필요한 것만 보충하세요. 보험은 최소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는 게 목표니까요. 자, 재무고민상담소 김수용 전문가, 윤세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